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네.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반대로 거래처 입장에서 네. 이 부분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거래처 그렇죠. 입장에서. 예, 아까 사업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뭐 주요 기능이라든지 네. 거래처 입장에서 유용한 마이 ERP 거기에서 사업장 개설 네. 해서 승인까지 된 상태로 이제 네.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네.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지. 네. 지금 그 윙윙 플러스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요 가운데 캘린더가 있고요. 캘린더에서 이제 회사 일정 혹은 개인 일정 이런 부분들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요 좌측에 있는 메뉴, 요 메뉴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제 포털에 들어오면 요 포털은 모든 직원이 다 사용한다. 개인하고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개인의 급여 명세서도 보고, 근무 어떻게 했는지 근무 기록도 보고, 나의 정보도 보고, 연차 내가 지금 며칠 남았다. 뭐 휴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전자결제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포털 메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다음 메뉴부터는 이제 담당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회계관리 보시면 이제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카드사, 국세청, 4대 보험 이런 자료들을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직접 가져오실 수도 있고, 자동 가져오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새벽에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 가져온 내역을 기반으로 저희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좌측 내역은 실제로 은행 내역이에요. 지금 통장 정리 메뉴를 보고 있고요. 이 좌측은 실제로 은행에 있는 내역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이 우측 내역이 정리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여기 파란색 연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지면 이 키워드에 지금 40만 500원이 출금이 됐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관련된 게 뭐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일단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처가 우리 렌탈이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관련한 직원이 누구야 이런 부분들 입력을 해주시고,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첨부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선택해서 이거래야 라고 첨부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들을 쭉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40만 500원 중에 지금 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안 맞아서 금액이 안 맞긴 하지만 이제 금액을 매칭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련한 파일이 있으시다면 파일도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조금 회사 규모가 조금 작으신 고객들께서 회계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시고 혹은 격리 담당 직원이 없으실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에 이거는 10대야 라고 하면 이게 복리후생비인지 출장비인지 회의비인지를 여기서 보고 이제 객관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커피를 먹었어. 간식이야? 출장이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회계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숙달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이 되면 제 세무사님께서는 그거를 스테이션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지금 하나만 중간에 잠깐만 여쭤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네. 커피 네. 그러면 복리후생비 접대비 계정은 나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로 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저장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간식 및 음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이 계정은 그냥 간식 및 그렇게 돼 있구나. 정리한 거는 통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 계정별 집계장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집계장. 복리후생비에 잡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장 정리를 쭉 해주실 수가 있고요. 쭉 해주시면 여기 통합 통장 메뉴에서 이 정리된 내역을 쭉 보고 엑셀로 다운로드 하거나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까는 이제 통장별로 정리를 하는 기능이었다면 이거는 통합 통장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통장하고 현금 출납장을 시계열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고 농협에서 얼마나 나갔고 현금이 얼마나 나갔고 뭐 이렇게 이제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계 처리가 다 끝나고 카드 정리도 똑같아요. 네. 카드 정리는 대신에 쓴 금액만 있는 거죠. 이 쓴 금액은 마찬가지로 10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직원분들이 만약에 여러 분이셔가지고 카드 같은 경우는 담당자별로 주기도 하시잖아요. 부서별로 주시거나 그러시면 계좌나 카드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 담당 지정 메뉴에서 직원분이 접속했을 때 내가 이 카드 담당자라고 여기 들어가면 담당받은 카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체 기타 메뉴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을 사용하실 경우에 국민은행에 바로 ERP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 여기 시스템에서 급여 계산하고 매입대금 지출 결의된 건들, 직원 급여 계산된 건들 그런 거를 다 이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무료로. 네. 현재는 국민은행만 네, 지금 거죠? 국민은행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체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좀 규모 작은 물때들은 저희 그냥 시스템에서 바로 도장 찍어서 그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체 기타 있고 인사급여 쪽 메뉴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직원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출퇴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세콤을 찍는다거나 이런 기계 필요 없이 저희가 GPS,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 와이파이가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고 없으시다면 GPS 주소를 특정을 해서 핸드폰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그 GPS 주소지에 들어왔을 때만 출근을 입력하고 퇴근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출근 버튼, 퇴근 버튼 누르면 몇 시에 출근했구나, 몇 시에 퇴근했구나. 그 직원이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똑같아요. MyERP. MyERP. 네. 그렇게 이제 별도 기기 없이 출퇴근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포털에서 보셨는데 저희가 추가 신청 전자결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희 연차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뭐 연차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차 쪽도 아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연차 쪽은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설정해 주신 내역에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시면 뭐 사업소득자다, 근로소득자다, 아니면 뭐 일용직이다,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출퇴근 하신 거, 그거에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4대 보험 공단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메뉴 보시면 4대 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여기다 직접 찍어줘야 될지 아니면 계산된 거를 일단 해주고 뭐 나중에 정산하고 뭐 그런 방식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회사마다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4대 보험 공단에서 데이터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오는 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좀 여기 4대 보험 기초 설정 메뉴 들어오시면 이것도 이제 공동인증서 기반으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명의 인증서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연동이 완료가 됩니다. 이걸로 다 연동이 된 거예요? 네, 연동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공단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급여대장 같은 경우 작성을 해주시면 직원분들 이제 급여명세서 필수로 교부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접속해서 급여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거나 메일 보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명세 한번 샘플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주실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된다. 도장도 등록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도장도 이쁘게 찍혀서 나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사급여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메뉴 보시면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업무 하실 때 뭐 견적서 작성하시고 수주하고 매출 거래 명세서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 쭉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냥 메뉴별로 쭉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매출 거래 명세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문방구에서 파는 양식지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명세서 거래처 입력하고 품목 등록해서 오셨던 거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요. 수량 변경하면 각각 공고가액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네. 그래서 이 거래명세서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시스템에 매출 입력이 되는 거죠. 네. 네. 요 견적서나 수주서는 시스템에 거래로 인식을 하지는 않아요. 네. 견적서를 보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 거래명세서를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래처 잔액 발생하고 상품 재고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처의 내용을 모든 직원이 보면 불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 거래처가 어디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들을 세금계산서 대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통합 가져오기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세청에서 가져오실 수 있고 이 화면에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세금계산대장, 매입세금계산대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매출 매입 대장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이 몇 건, 매입이 몇 건에서 얼마가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요. 네. 수금 현황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장에서 세금계산을 매핑하면 이렇게 아니요. 매핑을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매입대금 지급했고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지금 수금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반영이 자동된다. 네. 아, 세금계산서 해주시면 연동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상품 메뉴에서 거래처 정보 등록하시고 거래처별로 원장 보실 수가 있고요. 미수금, 미지급 잔액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 상품 정보, 그러니까 품목 재고 이런 관리하실 수 있고 상품별로 지금 그러면 입출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 상품별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쭉 장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명세서 기반이에요. 거래명세서를 입력을 해주셔야 이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거래명세서를 입력하면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별도 맞습니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보시면 거래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거래명세서 작성하면. 그렇죠. 지금 명성상사에 지금 1월 18일 날 500만 원 매출이 일어났고 2월 달에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수금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 매출 매입은 거래명세서 입력한 게 여기 나타나고요. 그렇죠. 수금하고 지급은 아까 전에 통장 정리하고 카드 정리 이렇게 하신 부분이 이제 카드 보이고, 정리까지 같이 반영돼서. 네네. 카드 정리는 지급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잔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쪽에서 이제 상세 내역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거는 국민 매일 매출 통장 3월 30일자에 내가 수금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처 잔액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시스템 관리 쪽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시스템에 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만, 여기는 이제 회사 입장인가요?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네. 회사 입장에서 시스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윙윙 플러스에 가입을 하고 이제 요거를 쓰니까 네. 저희 쪽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회사 정보들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일반 정보들 쭉 채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과세 면세 구분 선택하시고 단가를 어떻게 쓸 거다. 소수점 표기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부분들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회사 로고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인감 이미지 등록해 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급여명세서 보여드렸을 때 그런 데에 요 등록한 인감 이미지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마이 ERP에서는 직원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게 아이디를 부여해 줘요. 네. 그래서 직원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요 직원 아이디 부여 메뉴 들어와 주시면 요 아이디가 없는 직원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하프리한테 아이디를 이렇게 주겠다. 중복 체크 버튼 누르시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네요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냥 아이디가 그냥 부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1, 2, 3, 4, 6으로 되고요. 그렇게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시면 담당 업무별로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시면은 메뉴별로 이제 설정을 쭉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지금 뭐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기능을 다 줄 거야.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네. 그 밑에 부분들은 이제 업종별로 사용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면 일단 저희 시스템 사용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이 같습니다. 중에서 그 밑에 조금 보면은 뭐 온라인 매출 부분,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카페24랑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24에 세팅하기가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매출들을 또 스크래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션이나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라고 하나요? 네. 네.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한 매출들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희 시스템에서 뭐 송장을 출력하고 요렇게는 안 되고요. 어떤 쇼핑몰에서 얼마가 팔렸다 요렇게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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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계 관리도 하셨고 직원들 급여도 주셨고 카드 지출 관리도 쭉 해주셨잖아요. 네. 메인 매출 관리도 쭉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쪽 버튼 눌러서 이런 리포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요거는 다시 간단히 제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카드 지출 현황이고요. 이게 지금